김만배 씨의 반박과 해명입니다. 과연 뭐라고 반박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준비되면 틀어주시고요. 대법원, 지금 이제 준비됐습니까?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내 근무하는 후배 법조기자를 만나거나 군의 이발소를 방문할 때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거다. 즉, 이발소가 한 거다. 라는 해명입니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는 인사차 3, 4번 방문했다. 그러니까 8번 중에 4번은 권순일 대법관 만났다는 건 맞다. 나머지는 이발소다. 재판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 이건 본인의 주장이죠.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자와 관련된 출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기자, 이 해명과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이제 법조팀장을 끝나고 나서 법조 선임 기자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됐고, 근데 주로 간 이유는 이제 법조팀장 후배를 만나게 갔는데, 법조팀장 후배를 만난다고 기록을 하면 출입할 때 기록을 하면 늘 후배가 직접 출입국까지 와서 자기를 데려가야 된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만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거다. 그래서 8번을 이제 들어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서너 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의문은 있죠. 어떤 겁니까? 보통 대법관을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출입을 담당하는 데서는 대법관 비서실로 연락을 하죠. 이러한 사람이, 그럼 당연히 확인하죠. 이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약 여부를 확인할 텐데, 선약이 안 돼 있을 때 비서실에서 오케이를 하지는 않겠죠. 그냥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출입할 때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럼 아무나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으면 확인도 안 하고 통과하고 그렇죠. 이발소 가서 머리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출입 관리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역시 이재명 기자 굉장히 지금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저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제기되는 거고. 아니,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재명 기자가 국회 반장에 있었으니까 그 보안 담당하는, 출입을 다 감당하는 직원들이 이재명 기자 얼굴을 아니까 이재명 기자가 국회의장 방문이라고 적어놓고 국회에서 이발소 간다 하더라도 확인 안 하고 이재명 기자니까 통과는 경우는 없죠. 그런 건 없었어요? 한 없고요. 번도?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출입증이 있을 때는 이제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출입증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 간다라는 걸 쓰게 돼 있고, 그 쓴 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느 의원실 만나러 갔다, 의원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그 의원실에서 연락을 해서 의원실에서 오케이를 해야만, 승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만배 씨의 해명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모든 공공기관이 다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이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건 서너 차례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을 썼다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일단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주 공교롭게도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해 9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그 전에 한 1년간에 8번 만났는데, 만난 시점을 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회부했을 때,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그리고 무죄 판결 난 바로 직후에 권순일 대법관 방문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돼서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무죄가 판결되는 과정에 전혀 무관한가 이 만남이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늘 얘기하죠. 우연히 자꾸 겹치다 보면 필연이 되는 거고, 필연이 겹치면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은 2달 뒤에 퇴임을 해서 지난해 11월에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매달 1,500만 원의 그냥 막대한 고액의 고문료를 받게 되는 거죠. 과연 이 1년의 과정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분명히 가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보다 권순일 대법관이 직접 보다 더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건 방문 기록에 불과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김만배 씨의 해명이 역시 베테랑 기자의 지금 반박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법관이 판결을 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과 법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와의 친분 관계와 부탁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의혹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만남을. 일단 이재명 지사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냥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에 화천대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화천대유가 등장을 하죠. 근데 화천대유 관계자잖아요. 최대 주주가 김만배 씨고. 근데 두 사람이 재판 직전에 만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저 당시에도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였군요. 최대 주주였죠.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시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재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내용 글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보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판의 키를 쥐고 있는 것, 물론 이 키에는 대장동 내용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발언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건데, 무튼 여기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그 전에 만났다는 일 하나만으로도 부적절하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재판 관계자를 왜 만납니까? 재판에 나와 있는. 예. 그리고 나서 화천대유에 들어가고 나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돈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나니까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건 처음엔 김만배 씨까지만 나왔지만 김만배 씨와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동규 성남시의 도시 개발 당시 본부장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내용들의 의심 정황이 나오고, 아주 만약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김만배 씨가 모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재판 거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들이 있고, 사후 수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건 재심 사유까지 가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관련된 재심 사유까지 갈 수 있는 막대한 일들이 벌어진 거라 신속하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권순일 대법관이 수사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신속히 관련된 일에 대한 진실을 바로 소상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자, 지금 뭐 워낙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정익진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쭙겠는데요. 네네. 대법관이 사건 판결을 앞두고 그 사건에 등장하는 관계자, 최대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났다라고 김만배 씨의 해명을 다 수용한다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앉아서 김만배 씨 해명은 재판 관련 얘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형님 잘 지내시죠? 뭐 저 사업 잘 됩니다. 앞으로 좀 또 무사 태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그 대법원 판결문, 이재명 지사. 보니까 그게 한 30 너댓 페이지 되던데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짧게 8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도 안 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장동이라는 이야기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5,500억을 벌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최대 이해관계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대법관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대법원 여러 번 가봤는데요. 대법원에는 대법관만 계신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는 평판사도 있고 부장판사도 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있고, 그런데 대법관실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대법원 가봤을 때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만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관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는가. 대법원에 공보관 있잖아요. 뭐 꼭 머리를 깎고 싶으면 공보관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머리 깎으면 되지, 어떻게 그것도 최선임 대법관을 팔았느냐. 제가 이재명 지사 그 판결 그 사건을 갖다가 봤더니 2019년 9월 19일 날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9월 20일 날 담당 소부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아무 일도 없다가 2020년 6월 달에 한 7개월쯤 있다가 전원합의체 심의로 지정이 되고 6월 18일 날 그 대법관들 전원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원래 이렇게 전합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몇 달, 뭐 심지어 1, 2년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전압 지정이 6월 15일인데 선고가 7월 16일이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참 굉장히 좀 이상하다. 선거법 사건이라 좀 빨리 했나?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 가지고 뭐 길게 끄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6월 9일 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2번 가고 6월 9일 날 갔는데 6월 15일 날 전압 심리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날짜는 어떤 날짜냐면 6월 16일 날도 갔어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전압 지정이 되고 6월 18일 날 대법관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6월 16일 날 가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을 앞둘 때마다 그래서 방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그 중간에 갖는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예컨대 뭐 김만배가 권순일 찾아가가지고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월달에 2번 보고 6월달에 봤는데 중요한 일정이 대법관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왜 또 만났느냐? 거기에다가 7월 16일 날 판거 선고 나고 7월 17일 날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그 만남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이제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일어나기 진짜 로또를 뭐 몇 번 맞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로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권순일 대법관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기록에는 방문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날짜에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 건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한 건지 이것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